루비들 안녕, 루나스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다 끝났죠? 잘 봤나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대부분 끝나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정말 늦는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할 텐데 대부분의 학교가 뭐 이번 주에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막판 스퍼트까지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끝난 친구들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의 컨텐츠는요. 아마 여러분한테 좀 많이 고민이 됐을 법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는 집공을 하고 있는데 집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 친구 집 이 중에서 어디에서 공부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이었습니다. 집공을 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 집공이 잘 되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생님은 집공파입니다. 집공파. 집에서 공부하는 파예요.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집안이 조용해서 가능했었던 점도 있지만 사실 집이 24시간 조용하진 않잖아. 뭐 엄마 아빠가 뭐 이제 나가셨을 때는 조용하지만 보통 이제 뭐 아버지는 일하시러 나가면은 뭐 이제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일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 청소기 돌리고 뭐 이럴 정도 아니면요 뭐 크게 시끄럽지는 않았었거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언니는 나가 놀아서 선생님이랑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창 공부할 그런 시기 때는 우리 언니는 그냥 밖에 나가 놀아가지고 거의 집에 없었어. 그래서 항상 선생님 집에서 공부를 잘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집이라는 게 항상 뭐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아버지가 퇴근하고부터는 한마디로 한 7시부터는 집안에 계속 TV 소리가 납니다. TV 소리도 나고 뭐 과일 먹으라고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분 얘기도 있고 뭐 집안이 좀 시끄러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귀마개를 항상 끼고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귀마개 잘 선생님이 이 귀마개를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뭔지 알지? 요거 이어플러그라고 해서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무조건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선생님 집중할 때는 좀 사용을 하거든. 시끄럽고 싶지 않을 때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거를 끼고서 선생님은 계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뭐 TV 소리가 시끄럽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귀 속에 끼고 나면요. 훨씬 소음이 적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도 끼워 갈 수 있거든요. 시험장 그리고 수능 시험장까지도 이걸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거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이거 없이는 사실 시험을 못 보거든. 왜냐면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누군가는 막 이렇게 시험지 빨래 넘기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거에도 좀 영향을 받더라고. 나 아직 이 페이지 풀고 있는데 왜 쟤는 벌써 넘기지? 시험이 쉽나? 이렇게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서 그것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은 항상 요거를 끼고 갔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시험 때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뭐 수능 시험장도 그렇고 심지어 뭐 대학교 때 토익 시험 보러 갈 때도 이런 거 다 끼고 갔었거든. 공부할 때도 항상 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 공부를 해도 물론 독서실 같이 조용하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이 이어플러그를 끼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하면요. 충분히 공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집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내 방에 침대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내 책상 옆이 침대짜리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놀까 하던 게 뭐 20분, 30분 놀기도 하고 뭐 잠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그 집에서 또 교복을 입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까지 입는 거는 아닌데 보통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잖아.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교복 입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바로 편한 걸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입었던 그 교복을 계속 입고 책상에서 공부를 했었어. 왜냐면 교복은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 근데 불편한 만큼 나한테 약간 좀 경각심을 준달까? 왠지 이 교복 입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는 잘 안 자게 되더라고. 내가 좀 불편하고 또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근데 불편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집중이 잘 되는 게 있더라고. 집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너무 편한데 근데 내가 또 더욱더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시면요. 별로 집중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실제로 교복을 입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그때 그러면요, 뭐 누군가는 추리닝 입고 뭐 편한 뭐 오리털 파카 입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불편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아니 원래 수능 시험장에는 사복 입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교복을 입고 오는 이유는 본인이 항상 교복 입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 그러니까 진짜 교복 입고 공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집 공부가 사실 제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뭐 잠깐 20분 30분 정도 침대에 눕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괜히 독서실 가가지고 야 나 너무 집중 안 되는데 나 이제 좀 피곤한데 야 우리 뭐 나와가지고 음료수나 한잔 할까? 하면서 20-30분 수다 떠는 것보다 그냥 침대에서 여러분 차라리 20분 30분 아예 누워서 그냥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몸에 있어서는. 그리고 한 잠 자고 나면요 훨씬 더 좀 집중력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집 공부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버릇이 안 들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집에서 지금 중학교 이 시절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되게 좋아요. 고3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굉장히 오히려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동생이 있다든지 뭐 강아지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 집에 뭐 유난히 시끄러운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데 맨날 엄마가 벌컥벌컥 문 열고 막 들어와서 맨날 집중을 낀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집에서 못할 사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순이의 집 말고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공부 장소를 조금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독서실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독서실보다도 도서관을 더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은 도서관은 뭐 요즘 코로나도 많고 뭐 또 가면 줄도 서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독서실을 2위로 좀 2순위로 잡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독서실만큼 공부가 잘 되는 공간은 없죠. 특히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보셨나요? 독서실은 보통 이제 불이 싹 다 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만 딱 스탠드가 켜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들이 다 깜깜한데 내 책상만 딱 밝은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공부가 잘 돼. 집중이 완전 잘 돼.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잠도 잘 와.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집중이 잘 되면 딱 그것만 이제 하면 이제 너무나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뭐 다 껌껌한데 뭐 여기만 이렇게 불 켜져 있다 보니까 막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뭐 그대로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독서실에서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트름 나오는데 막 뭐 자고 이거를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럴 거면 독서실에 도대체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내가 너무 졸리다 하면요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잠깐 나가서 혼자서 음료수 뽑아 먹으면서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웬만하면은 여러분 엎드려 자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독서실에서 엎드려 자면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진짜 오래 자거든. 또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머리도 아프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도 독서실에 열심히 다녔던 시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좀 쉬고 싶잖아.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를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선 점심을 먹고 급식을 먹고 끝나자마자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냥 독서실로 갔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독서실 휴게소실이 따로 있거든요.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뭐 밥 먹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가고 학원이 없는 날이면 계속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리는 시간조차 아깝다. 또는 내가 집에 들렸을 때 분명히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이 욕망을 뿌리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독서실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등이 스터디 카페야. 3번이 스터디 카페. 여러분 스터디 카페는 솔직히 독서실보다 좀 더 비싸죠? 뭐 가격은 근데 여러분 뭐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가격보다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스터디 카페는요. 뭐 보통 이거 뭐 스카라고도 줄이나요? 수공족, 스터디 카페족, 공부족 뭐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스터디 카페는요. 여러분이 갈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면은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탁 트여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리고 음료 하나 이렇게 사면은 뭐 내가 여기서 2시간, 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해가지고 되니? 아니 우리가 거기 가면은 거기서 뭐 인강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인강 리뷰도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2-3시간이 있다가 나온다고? 뭐 음료 또 추가 결제해서 또 먹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밥은 어디서 먹을 거야? 여러분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냥 손도 자주 가봤는데 간단하게 공부할 때 뭐 내가 대학교의 시험 기간이다 뭐 이러면은 내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하긴 하지만요 막 불타올라서 막 밤새도록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가볍게 공부하는 때 뭐 스터디 카페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터디 카페가 정말 10대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2-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딱 정액제로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터디 카페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매일매일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이벤트 정도로 뭐 내가 주말에 친구랑 같이 가는 거 그거는 오케이인데 매일매일 갈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되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집. 여러분 어떤 친구 집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친구 집에서 그 무슨 공부가 됩니까? 친구 집에서 여러분 무슨 공부가 돼요? 아마도 이 사연을 쓴 친구가 조금 어린 친구인가? 친구 집이라고 하는 후보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친구 집에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친구 집에서 뭐 학교 프로젝트 조별 과제 있잖아. 그냥 조별 숙제 정도야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 잘라주는 과일 먹으면서. 그거 몇 시간 하냐고. 그죠, 여러분? 뭐, 친구 집에 매일 갈 거야? 그 친구 어머니한테 굉장히 민폐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친구 어머니가 없다 그러면 더 문제야. 둘만 있어? 근데 친구 집이야? 그럼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공부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숙제 정도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 그것도 저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뭐, 그럴 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딱 정말 공부를 어디서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딱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친구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후보에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화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상의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지 절대로 친구와의 시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이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우리 동네에 있는 데 가면 맨날 우리 반 친구들 우리 학교 애들이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꾸 쉬는 시간에 같이 막 야, 우리 뭐 잠깐 휴게실 가가지고 뭐 얘기하자 뭐 휴게실 가서 뭐 바람이나 잠깐 쐬자 뭐 이러면 1시간 뭐 금방 지나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운 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먼 데 다니시는 게 좋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다니는 게 제일 좋아. 그만큼 친구가
친구랑 같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상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친구 집,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친구랑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야자라는 게 있었어. 근데 야자를 선생님은 이제 필수는 아니었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원 안 가는 날 뭐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주 3일 정도 선생님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을 해가지고 딱 그럼 독서실 같은 데를 주거든. 어떤 건물이 따로 있어, 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 이제 열심히 하던 선생님 베프랑 같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바로 옆자리였었거든? 바로 옆자리인데, 근데 공부가 잘 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도 이제 좋은 학교 갔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내가 막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잠깐 쉬고 싶어. 아니면은 약간 좀 졸려. 그럴 때 살짝 이렇게 옆에 보면요. 친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요 또 내가 지금 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야지 하고 딱 이 친구 옆을 봤어. 근데 친구가 엎드려 자고 있네? 그럼 약간 좀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어. 좀 나쁜가? 친구 안 깨우고 자는구나. 그 시간에 내가 더 해야지 막 이러면서 선생님 더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랑 거의 라이벌이 될 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뭐 독서실 같은 데서 칸막이가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것. 뭐 그리고 저녁 정도 같이 먹는 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안일할 수 있는데 내 바로 눈에 보이는 경쟁자가 있으면요.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조금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공부의 장소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정말 너무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은 선생님 시대도 아니지만 막 선생님 아버지 시대 막 196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 뭐 이럴 때는 막 동생들과 뭐 엄마 아빠가 단칸방에서 막 주무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막 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공부하려면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 지금 이제 성공하신 어른분들 중에서 막 그냥 8시 9시 때 그냥 자. 왜?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자는 한 새벽 1시, 새벽 2시 이때쯤 이제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탠드 하나 켜고서 그때부터 뭐 학교 갈 때까지 쭉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셨던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언제적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부의 장소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집이든 독서실이든 스터디 카페든 어디든 결국에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 집은 진짜 아니고,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또 이제 한 달 후부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중3은 뭐 바로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말 공부를 할 때는 좀 내가 주로 공부를 하는 그 환경과 장소가 괜찮다면 그 장소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지만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만족치 않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또 다른 좋은 공부의 장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직 안 끝난 친구들 끝까지 여러분 최선 다해주시고 오늘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루비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